당신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지는커녕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있는 그대로 사회에 맞춰가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지표를 통해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과 잘 맞는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 사람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MBTI라는 검사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MBTI에 쏟아지는 많은 관심에 맞춰 저희 PUBS에서도 여러분께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각 유형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성격 유형을 분석하고 만약 주인공의 성격이 달랐다면 드라마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예상해보는 방식으로 MBTI에 대해 설명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의 등장인물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기 전 드라마 OST 들으며 오늘의 살펴볼 사람이 누구일지 예측해볼까요? 이 노래 다들 아시죠?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다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질 거야 인데요. 노래마저 듣고 PUBS 인물 분석 시리즈 후아유 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부리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맘. 이 드라마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상대로 방금 나온 노래를 불러주신 안재홍,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역할, 손범수 감독과 임진주 작가의 성격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범수 감독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갖춘 찌질이입니다. 집안도 좋은데다 만 28세의 드라마 감독 데뷔, 첫 드라마에서 시청률 16% 돌파, 이후 연출한 드라마 역시 흥행 대성공 등의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지만 평소에 하는 짓은 그런 대감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장난기가 많은 데다 표현에 서툴러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진주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 칭찬을 구걸할 때 나오는데요. 이 말의 범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고래 춤추는 걸 봐서 뭐해?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난스럽던 범수가 일을 시작하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범수의 태도는 이 대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나 말은 막 해도 일은 막 안 해요. 나는 택배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식당에서 메뉴판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일을 좋아해요. 무엇보다 소중한 이 일을 작가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거고요. 막 아니고 잘. 그렇다면 이런 범수 감독의 성격 유형은 무엇일까요? MBTI에 평소 관심이 있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범수 감독의 성격 유형은 대담한 통솔자 ENTJ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리더라는 점에서 감독이라는 직업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또한 이 유형의 사람들은 크든 작든 성취 가능한 도전의 매력을 느끼며 충분한 시간과 자원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케이블에서 스카우제이 많이 봤더니 옮기시겠구만. 돈 보고 움직일 거였으면 벌써 갔죠. 돈이 보일 만큼 커졌나 보죠. 안 보여요 아직.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하면 범수 감독의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해 본 것 같고, 그럼 멜로가 체질의 OST 한 곡 듣고 와서 임진주 작가의 성격 유형을 분석해 볼까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들으면 진주와 범수 감독이 아니라 은정과 홍대라는 인물이 생각납니다. 이들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둘은 그 누구보다도 불타는 사랑을 했지만 결국 홍대는 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를 잃은 은정은 홍대의 허상을 보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립니다. 이들을 보고하는 진주가 하는 아낌없는 마음엔 총량이 있는 걸까? 라는 대사가 저는 가슴에 와 닿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의 반응이 좋으면 이들의 MBTI도 다음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해요. 깊어지는 우리의 긴 짙어지는 이 밤 끝에 닿겠죠. Over the moonlight 그대 향한 나의 맘이 차오르는 저 달까지 비추죠. 화려하지 않은 나에게도 특별할 진주 작가는 신인 작가로 스타 작가인 대정혜정 작가의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조 때 작가님 입모양만 보고 있어서 다 닮으려고 어떤 말을 하는지 다 새겨 듣고 고이 간직했어. 그게 다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야. 전 선율도 꾸준히 하고 살은 좀 빼려고 하는데. 이런 메인 작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당돌함과 그를 위협하는 재치있고 쉽게 읽히는 글솜씨 탓에 메인 작가의 눈밖에 나버렸고 결국 작가실에서 쫓겨나버리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 했던가요? 백수가 된 진주 작가 앞에 손범수 감독이 나타나 같이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가실에 있을 때 진주가 공모전 지원 작품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지만 기분 파인 진주는 능글맞게 장난치는 범수에게 말합니다. 안 해요. 그럼 이제 진주의 성격 유형을 알아볼까요? 진주의 MBTI는 재기발랄한 활동가형이라고 불리는 ENFP입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이며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를 반영이라도 한 듯 드라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조금 미쳐도 돼. 어차피 지구도 돌잖아. 뭔 소리야 그게.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유형의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이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활동가형 사람에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들의 직관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사람들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 오해가 생겨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주가 그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대담한 통솔자 범수와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당연히 둘의 합작품은 성공하지 않을까요? 드라마에서는 두 사람의 작품 서른 되면 괜찮아져요의 흥행 여부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분명 흥행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드라마 주인공들의 성격 유형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 이 둘의 성격이 달랐다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일단 둘의 성격 유형을 먼저 정해봐야겠죠. 저는 범수 감독은 온화하고 겸손하며 삶의 여유를 만끽한다는 ISFP, 진주 작가는 과묵하고 분석적이며 적응력에 강하다는 ISTP 성격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송 감독님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불러서 나오기는 했는데 안 좋은 일이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진주 작가님. 귀찮아. 그래도 작가석은 해야 되니까. 이 정도면 친절해 보이겠지.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정 작가님 작가실에서 잘려서 이제 작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공모전에 제출하신 작품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요. 혹시 같이 일해보실래요? 귀찮으니까 최대한 요것만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신인인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죄송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나 잘렸는데 이제 돈은 어떻게 벌지? 당장 다음 달에 쓸 돈도 없는데 안 되겠다. 급하니까 일단 해보자. 아쉽긴 하지만 잔소리하긴 싫고 작가는 많은데 굳이 설득하기도 귀찮고. 아니다. 할게요. 하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잘 일해보는 걸로 하죠. 전 다음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뭐 하는 사람이지? 어쨌든 잘 해결됐으니까 됐고 다음 일은 없지만 빨리 집 가서 쉬어야지. 오늘 방송은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꼭 저희 방송을 들어주세요.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12시 45분부터 시작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끝낼까요? 세상과 다른 마지막 곡은 권진아의 위로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재미있어서도 좋았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명대사가 많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에 남았던 명대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사는 게 그런 건가? 좋았던 기억 약간을 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시간을 버티는 것. 어찌 보면 위로랑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구나. 소소한 행복들로 지친 하루를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에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